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불안전 행동 예방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위가 가실 줄을 모르는군. 시원하게 비라도 쫙 내려주면 좋을 텐데. 비닐이 내려가질 않네. 이런, 또 비닐 뭉치가 호퍼에 걸렸나 보군.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야? 발로 밟아 넣어야겠군. 이거 왜 이래? 발이 껴버렸잖아. 그럼 왜? 작업자는 사고를 당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불안전한 행동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인간 특성으로서의 실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간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과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불안전한 행동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교수님, 재해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재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 하인리히는 5단계의 연쇄 반응, 즉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가지의 각 단계를 일정 간격으로 세웠을 때 1단계가 쓰러지면 연달아 5개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넘어지는 현상으로 재해의 연쇄성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단계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인리히는 각 단계 중 3단계에 있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재해 예방상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어요. 각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사회 환경적 요인에는 정신적, 육체적 결함, 비정상적인 태도, 습관이 있으며 인간의 결함에는 주의력 부족, 법령 및 지시에 대한 이해 부족, 숙취, 과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에는 설비 자체의 결함, 방호 장치의 결함, 물질의 위험성, 작업 환경의 결함, 설비의 배치 및 작업 장소의 결함과 경고, 안전지시 무시, 장비의 용도 외 사용, 불안전한 동작 등이 있고 사고는 에너지 또는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는 인신피해, 재산 손실 등이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줄일 수 있나요?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이나 기계 설비의 불안전 상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이를 막지 못하면 재해를 줄일 수 없으며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회 환경적 원인이나 인간적 결함을 확실히 파악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재해를 근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은전 씨, 불안전 행동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요? 불안전 행동이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불안전 행동은 사고를 초래하게 된 작업자의 행동에 대한 불안전 요소를 말합니다. 그런 정의는 종종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 일방의 잘못이라는 측면으로 해석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어떤가요? 네, 최근에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기준 이하의 행동이나 관습, 인간 과오로 보아 사업주의 작업 관리 영역이 들어가므로 대책을 세워 예방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위험한 행동을 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작업의 위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알고 있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알고 있었지만 태만하여 또는 무의식 중에 하지 않았다. 인간의 특성으로서 실수 등이 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지식의 부족, 경험 부족, 의욕의 결여, 피로, 작업 부적응, 심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불완전한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 지식의 부족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지식에는 기술적인 지식과 작업에 관계하는 위험과 그 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님, 작업은 능숙하게 잘하지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흔히 보이더라고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네, 지식의 부족은 곧 불완전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교육은 물론이고 작업 과정을 충분히 습득하기 전까지의 기능 교육, 뜻밖의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이나 이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바람직한 교육 형태는 어떠한 교육들이 있나요? 지식을 위한 교육보다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감독자의 작업 지시 사항을 확실하게 완수하기 위한 교육, 작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이것이 바로 작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바람직한 교육 형태입니다. 불완전한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두 번째는 경험 부족입니다. 불완전한 행동은 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은 이미 인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에 요령이 있기 마련입니다. 작업의 요령이요? 그게 무엇인가요? 작업의 요령은 경험과 숙련에 의해서 작업 준비의 부족이나 작업 방법의 미숙 등 불완전 행동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계 설비의 조작에 미숙련자가 충분한 지식과 기능 없이 투입된다는 것은 곧 불완전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세 번째는 의욕의 결여입니다. 기계 설비 등에는 조작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절차대로만 하면 불완전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운전 수칙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운전 실수가 없다고 큰소리치거나 작업 절차를 무시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뚤어진 성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수칙을 위반하여도 반드시 불완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정확한 작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의 부족, 즉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없나요? 또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하 직원의 불완전한 행동을 목격하고도 관리 감독자와 부하 직원 간 쌍방의 무관심 때문에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네 번째는 피로입니다. 피로란 무엇인지 나은전 씨가 한번 말해볼까요? 네, 피로란 일정한 시간 동안 작업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작업 능률의 감퇴 및 저하, 착오의 증가, 주의력의 감소, 흥미의 상실, 권태 등으로 일종의 복잡한 심리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에는 에너지의 소모가 큰 육체 노동이 감소하는 대신 반도체, 정보통신과 같은 첨단 산업 등의 증가에 따라 정신적 건강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로는 사고와 어떻게 직결되나요? 피로는 인간의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 작업 중의 긴장감과 작업의 정확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사고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피로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불완전한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다섯 번째는 작업 부적응입니다. 작업을 정확하게 하려면 작업자의 능력 수준이 작업을 필요로 하는 요구 수준을 능가하여야 합니다. 교육 훈련에 의해서 작업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두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 교육을 시킨다 해도 불완전 행동이 배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신체적 및 정신적인 발달 정도,
능력적 결함, 고령 현상에 의해 문제가 되는 심신 기능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지도를 하여도 작업에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재배치를 고려해야 하고 건강 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화 공정과 고령자와의 부적응이 문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마지막은 심적 갈등입니다. 교수님,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 중에 떠오르는 고민사항은 작업에 대한 주의력 집중을 점차 약화시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애를 써도 떠오르는 것이 고민사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은전 씨는 어떤 고민들을 했었나요? 가족의 질병, 부채 관계, 인간 관계, 이성과의 갈등을 고민했었어요. 이들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시작되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작업에 몰두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상의 문제라면 전문가에 의한 카운셀링이 효과적입니다. 심각한 고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자는 관리 감독자나 동료 등에게 고민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빨리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 작업에 전념하는 것이 불완전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 특성으로서의 실수. 다음으로 인간 특성으로서의 실수로 주의력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란 행동의 목적에 의식 수준이 집중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부주의란 목적 수행을 위한 행동 전개 과정에서 목적으로부터 이탈하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의 현상을 말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해야겠어요.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망각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실수를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주의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주의를 집중하는 경우에는 주의의 범위가 좁게 되고 주의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주의의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의 집중과 주의의 확장을 잘 조화시키는 것은 실수를 없애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의 집중과 확장,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주의력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주의력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는 동시에 두 개 방향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의력의 중복 집중 곤란, 고도의 주의력을 장시간 지속할 수 없는 주의력의 단속성,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력은 약화되는 주의력의 방향성입니다.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최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나은전 씨, 이제 핵심을 잘 집어내는군요. 인간 특성의 실수로 다음은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 수준은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정상 작업은 거의 레벨 2의 상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레벨 2의 상태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간 공학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 작업 시에는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레벨 3 상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지적 확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의식 수준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나요? 의식 수준이 높게 변화하면 사고가 줄어들겠죠. 그러나 인간의 의식 수준이 변화하여 낮아졌을 때 인간 과오가 생기기 쉬운 것은 인간의 안전성에 관련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낮아지면 사고가 많아지겠군요. 네, 또한 긴장 수준이 저하되면 인간의 기능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불쾌 증상을 일으킴과 동시에 사고 경향이 커지게 됩니다. 사고 경향에는 피로 시의 긴장 수준, 이완 시의 긴장 수준, 24시간 생리적 리듬의 골짜기에서의 긴장 수준, 졸음 때의 긴장 수준, 의식 상실 때의 긴장 수준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피로란 긴장의 저하라는 말이 성립되지만 그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완 시에는 일반적으로 긴장이 저하하게 됩니다. 24시간의 생리적 리듬은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게 나타납니다. 야간의 긴장 수준이 내려갔을 때 졸음이 옵니다. 졸음은 의식 상실의 시기로서 긴장 수준은 제로입니다. 의식을 각성시키는 것에 의해 되돌아옵니다. 질병에 의한 의식 상실의 원인으로는 긴장 수준은 허혈성 심질환, 뇌일혈, 뇌경색 등이 있으며 간단히 의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의식 수준의 부주의 현상을 4단계 이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1단계에서는 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만사가 귀찮아지는 기분이 선행하므로 오류 행동이 일어나기 쉬우며 2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주의를 빼앗겨 상황을 잘못 인지하거나 통제력을 잃는 등 판단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오류 행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주의력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여 주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도 부주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단계에서는 눈앞의 사건에 깜짝 놀라 주의를 빼앗기거나 당황하여 조작을 잘못하는 등 오류 행동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간 과오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행동, 동기에 대하여 단계 이론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계 이론이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1단계 중에서 인지 확인 에러의 예로는 목적의 신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보내거나 귀찮다는 생각 때문에 점검과 확인을 생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1단계 중에서 기억 판단 에러의 예로는 지시 또는 연락사항을 깜빡 잊는 것 등이 있습니다. 1단계 중에서 동작 조작의 에러의 예로는 감정적으로 난폭하게 취급하고 목전의 상황을 보고 안이하게 동작을 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네, 2단계 중에서 인지 확인의 에러의 예로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하여 인지 확인을 실수하고 잘못 판독하거나 빨리 단정해버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2단계 중에서 기억 판단의 에러의 예로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는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문제를 잊었거나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하였다고 단정하여 점검하지 않았을 때, 전에도 성공하였으므로 이번에도 괜찮다고 생각하였을 때, 상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연락하지 않았을 때, 한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한 때 등이 있습니다. 작업이 잘못된 데에 정신을 빼앗겨 순서를 잘못하였을 때도 기억 판단의 에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다음 작업을 생각하느라 순서를 누락하였을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2단계 중에서 동작 조작의 에러의 예로는 작동 스위치 조작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키지 않았을 때, 습관적인 동작이 나오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을 때, 반사적으로 작동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손을 내밀었을 때 등이 있습니다. 3단계에는 기억 판단의 에러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에러의 예로는 상황의 변화, 시간이 절박한 가운데 즉시 판단이 강요되고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시간 경과를 감안하지 못하여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작업이 너무 어려워 생각에 골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단계 중에서 인지 확인의 에러의 예로는 눈앞의 돌발 사태에 주의력을 집중하거나 다른 정보를 무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단계 중에서 기억 판단의 에러의 예로는 과도한 긴장과 흥분 때문에 판단 불능이 되었거나 화가 나거나 당황 또는 공포 때문에 동작의 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단계 중에서 동작 조작의 에러의 예로는 빨리 하는 반응, 짧게 끝내는 반응을 하거나 무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계별 에러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에러의 형태는 인지 확인의 에러, 기억 판단의 에러, 동작 조작의 에러가 있는데
먼저 인지 확인의 에러는 자각하지 않거나 잘못한다. 인지하지 않거나 잘못한다. 확인하지 않거나 잘못한다. 기억 판단의 에러는 기억이 없거나 잘못한다. 판단을 하지 않거나 잘못한다. 의지의 억제가 되지 않거나 결정을 잘못한다. 동작 조작의 에러는 동작의 누락, 생략 또는 잘못한다. 조작 순서를 착각하거나 조작을 잘못한다. 자세 동작의 무너짐 또는 흐트러짐이 있다입니다. 의식 수준에 이어 살펴볼 내용은 작업 정보와 에러입니다. 에러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작업 정보 아닐까요? 따라서 작업 정보는 가능한 명료하고 알기 쉽고 확실히 작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나은전 씨, 아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작업 정보에 있어서 에러가 일어나기 쉬운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명료하지 않거나 착각하기 쉽습니다. 표시 장소 및 전달 방법이 부적당합니다. 정보의 내용이 복잡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환경으로부터의 방해가 있습니다. 작업 도중에 에러가 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작업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순서에 따라 작업자가 정보를 얻는 단계, 정보 확인을 하는 단계,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 조작하는 단계, 조작 후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단계별로 분류하여 나타냅니다. 불완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 나은전 씨, 불완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자에게 불완전한 행동을 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 중에는 쉽사리 제거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의욕의 부족이나 고민 사항이 바로 그것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며 인간 특성으로서의 실수도 근절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이러한 실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요? 네, 불완전한 행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과 만약에 불완전한 행동이 있었어도 재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은전 씨는 불완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가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작업자의 잘못 아닌가요? 불완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는 작업자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기계, 환경이란 시스템 중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본질을 찾아서 방지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과 관련하여 주의와 부주의, 확인하는 문제, 긴장과 방심 등 일련의 의식 상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지적 확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지적 확인은 작업 대상이나 작업의 상황 판단을 위해 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무엇 좋아 라고 소리를 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적 확인은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지적 확인으로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 부주의를 억제하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데 따라 확인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작용이 있으며 무엇 좋아 라고 자신의 입으로 자문자답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눈과 귀라는 감각기관을 활용함으로써 확실성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경우 지적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단위 작업장 전원이 다 같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안전소집단 활동입니다. 안전소집단은 작업 공정 등 단위별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조직하여 주별 또는 월 2회 정도 회의를 열어 작업장 내 위험 요소 및 아차 사고의 발굴, 토해, 설비 개선 제안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안전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 소집단 활동은 기존의 품질 분임조 활동과 같이 전사적으로 추진 조직을 갖추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상벌로 이어지는 체계적 활동으로 추진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집단 활동의 핵심으로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효과는 없나요? 안전 소집단 활동을 하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직장 내의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구성원들의 창의력과 가치관의 향상, 문제의 자율적 해결 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위험 예지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위험 예지 활동은 안전 소집단 활동과 지적 확인이 모두 필요한 안전 활동입니다.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장의 위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시시각각 순간순간이 곧 승부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한순간에 깜빡하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하며 착각하거나 방심하여 가까운 길을 택하거나 생략하기도 합니다. 보통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 예지 활동으로 안전 미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나 매월 1회나 2회 실시하는 안전 미팅만으로는 사고 방지책으로서 불충분합니다. 직장의 흐름이나 작업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위험을 해결하고 인간 특성을 바탕으로 실수를 극복하고 안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요소에서 위험 예지 활동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불안전 행동을 방지하는 데에는 지식 기능 교육 외에 위험에 대한 감수성, 실천 행동의 집중력, 자율적 추진으로서의 의욕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감수성, 집중력, 의욕을 향상시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작업 시작 전, 현장 도착 시, 작업 중, 점심 후 휴식 시간, 오후 작업 시간, 작업 종료 시 등 어떤 시간대라도 단시간에 빨리 1분, 2분, 3분, 5분으로 충실하게 위험 예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위험 예지 활동 중 4라운드 문제 해결법, 위험 예지 훈련과 그 활용 기법은 다 함께 빨리 올바르게를 과제로 직장 소집단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 실천 행동으로의 집중력, 하고 싶은 의욕을 높이기 위한 체험식 교육 훈련 수법입니다. 위험 예지 기초 4라운드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불안전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 훈련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여러 공정의 작업자를 모두 집합시켜 피상적인 교육이나 강의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는 비용만 들어가고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업자 개개인의 작업 내용에 맞추거나 적어도 단위 작업 공정별로 집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각을 동원한 교육이나 교육생이 사례 발표나 토론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교육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적용성이 높은 것은 실험 실습 위주의 체험식 교육이며 현장에서 직장 내 교육을 하더라도 설명으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동작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는 작업의 품질, 생산성,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직책에 맞는 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신의 일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계획할 때에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 교육생의 기존 지식에 바탕을 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업자가 기계로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기계는 반드시 운동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처럼 신체나 의복이 운동 부분에 접촉하거나 말려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안전의식이 부족한 작업자들은 기계의 위험 부분은 눈에 띄는 것이 많으므로 주의하여 작업하면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순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의 운동 부분에 대한 방호는 불안전 행동에 대한 재해를 방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계들은 무엇인가요? 다음 그림은 협착, 말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계의 운동 부분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는 덮개나 방호물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나은전 씨, 불안전 행동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이죠? 팀의 관리가 서투르면 전체의 사기 의욕이 저하되고 여러 사람들의 점검 폭도 좁아져서 생각지도 않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있은 후에 작업 배치나 작업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겠군요. 네, 인간의 신뢰성은 한계가 있어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로나 주의 환기력 등 심신 상태나 작업 부하 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기법이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실수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에서 발생하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네, 예를 들면 운전 작동을 건너뛴다거나 부품을 다른 방향으로 조립한다거나 틀린 부품을 사용한다거나 볼트를 느슨하게 조이는 등의 다양한 실수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기계의 잘못된 작동이나 도구의 결함이 있는 중에도 기계가 작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발생 가능한 에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작업에 대한 주의를 훨씬 더 잘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앞에서 살펴본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질문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가실 줄을 모르는군. 시원하게 비라도 쫙 내려주면 좋을 텐데. 비닐이 내려가질 않네. 이런, 또 비닐 뭉치가 호퍼에 걸렸나 보군.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야? 발로 밟아 넣어야겠군. 이거 왜 이래? 팔이 껴버렸잖아. 으아! 전문가의 노하우.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